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분기 한국 경제가 1.7% 성장했다면서 엄청 난리였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한 0.9% 정도였으니까 진짜 거의 2배 가까이 뛴 엄청난 깜짝 성장이었죠. 그쵸. 저도 처음에 수치만 보고 와, 우리 경제 진짜 잘 굴러가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준비된 이 자료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는 데이터가 딱 숨어 있더라고요. 아, 그 수출액 비중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 수출액이 막 2,193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약 784억 달러.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린 지분의 무려 55%가 오직 반도체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55%라는 숫자가 참 겉으로 보면 반도체가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지만 사실 경제 구조를 해부해 보면 완전히 다른 위기감이 엿보이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산업 구조가 막 미친 듯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시경제라는 큰 판부터 시작해서 살아남는 기업, 도태되는 기업, 그리고 결국 우리 청취자님들의 지갑 사정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존의 메커니즘을 오늘 한번 싹 다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반도체 의존도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산업 집중 리스크거든요. 산업 집중 리스크요? 제가 약간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거 보면서 딱 농구팀이 떠올랐어요. 코치에 5명이 뛰는데 막 에이스 선수 1명이 팀 전체 득점의 55%를 혼자 몰아놓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그 에이스 선수의 슛 감각이 미쳤을 때는 팀이 계속 이기겠죠?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만약에 그 선수가 발목이라도 딱 삐끗해서 코트에 쓰러지면 그럼 그 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꼴찌로 추락하는 거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국가 경제가 단일 품목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사이클이 꺾이거나 외부 충격이 올 때 변동성을 아예 통제할 수가 없게 돼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반도체 수출이 흔들린다? 그러면 당장 관련 기업들 투자가 올스톱되고요. 협력 업체들 채용 얼어붙고 결국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까지 텅텅 비어버리는 무서운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 근데 당장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소스들만 봐도 2분기부터는 이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등이 막 켜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1분기에 너무 깜짝 성장을 해서 2분기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요? 네, 그쵸. 글로벌 물류망이 교란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지면 아까 말씀하신 그 농구 코트 바닥이 언제든 미끄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경기장 자체가 흔들리는데 에이스 혼자 득점을 책임지는 구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야,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완전 시대의 파도를 잘 탄 산업도 한순간에 덮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좀 방향을 틀어볼게요.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아예 놓쳐버리거나 외부 리스크에 정면으로 부딪힌 전통 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보면 자동차 업계에서 아주 극명한 2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첫 번째가 바로 일본의 혼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혼다가 무려 23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도로에서 혼다차 진짜 흔하게 봤거든요. 튼튼한 차의 대명사였는데. 그쵸. 잔고장 없는 걸로 유명했죠. 근데 혼다의 철수가 의미하는 게 그냥 단순히 차를 못 팔아서 한국을 떠난다. 이런 일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더 깊은 이유가 있나요? 전기차 전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걸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르는데요. 혼다가 과거 내연기관 시절에는 엔진 기술력 하나만큼은 전 세계 최고장인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찬란했던 과거의 성공 방식이 독이 된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엔진에 집착하다가 배터리나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물결을 타이밍 맞춰서 타지 못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제품이 고장 안 나고 튼튼하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진화할 수 있느냐, 그 타이밍과 전략에 점수를 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교훈이죠. 와, 1등 엔진을 만들던 회사가 바로 그 1등 엔진 때문에 몰락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 읽다가 턱 막힌 진짜 혼란스러운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현대차가 이번에 차를 훨씬 더 많이 팔았대요. 매출이 뚜렷하게 늘어난 겁니다. 근데 회사가 수중에 진짜로 쥐는 돈, 영업이익은 무려 30%나 폭락했습니다. 아니, 비즈니스 기본이 좋은 물건 많이 파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이 30%나 증발했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마이너스 30%라는 숫자가 지금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많이 파는 것만으로는 생존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매출하고 이익 사이에 엄청난 블랙홀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떤 블랙홀이길래 피 같은 이익을 30%나 빨아들인 겁니까? 소스를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에요. 자국 산업 보호하려고 관세 장벽을 높이니까 차 한 대 팔 때마다 고스란히 이익률이 깎이는 겁니다. 아, 미국에 팔아도 남는 게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중동 같은 신흥시장이 지정학적으로 불안하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비싼 차들이 잘 안 팔리고요. 셋째가 제일 치명적인데 바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아, 부품값이나 물류비, 인건비 오르는 거요? 네, 원가가 막 20% 올랐다고 해서 자동차 가격을 하루아침에 20% 올릴 순 없잖아요. 소비자들은 지갑을 당장 닫아버릴 텐데 결국 그 원가 상승분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이익을 갉아먹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혼다는 혁신에 뒤처져서 문제였는데 현대차는 혁신도 잘 따라가고 차도 잘 파는데 글로벌 거시경제라는 벽에 부딪혀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네요. 그럼 기업 입장에선 이익률 날아가는 걸 그냥 멍하니 볼 수만 없잖아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핵심 생존 전략이 매출을 늘리는 외형 성장이 아니라 필사적인 수익성 방어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파는 전략에서 무조건 마진이 높은 걸 파는 전략으로 급선회한 거죠. 아, 그래서 소스에서 그렇게 하이브리드 차량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초기 수용자에서 대중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약간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 현상을 겪고 있거든요. 충전도 불편하고 가격도 비싸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전기차는 아직 이익률이 낮아서 힘들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때 내연기관의 편리함이랑 전기차의 연비를 딱 섞은 하이브리드가 소비자들 니즈를 완벽하게 타격한 겁니다.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내연기관 공장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현재 마진이 제일 높은 최고의 효자 상승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라는 고마진 상품으로 지정학적 비용 출혈을 메우면서 전기차 시대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방패막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와, 진짜 치열하네요. 근데 이런 전통 제조 강자들이 수익성 방어하느라 고군분투하는 걸 보니까 저 진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대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자비하게 돈을 쓸어 담으면서 높은 마진을 챙기는 곳은 어딜까요? 자본이라는 게 참 물과 같아서 장벽을 피해서 가장 수익성 높고 안전한 곳으로 귀신같이 흘러가거든요. 지금 자본이 몰리는 두 곳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아, 첫 번째가 그 금융지주사들이죠. KB나 신한 같은 곳들 역대급 실적 냈다고 소스에 엄청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금리 올라서 이자 이익 늘었고 증권 수수료 폭발했고. 근데 은행이 금리 오를 때 돈 버는 건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단순히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금이랑 대출 이자 차이만으로는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핵심은 이들이 만든 복합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복합 수익 구조요? 은행업 말고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금리가 오를 때는 은행이 막대한 이자를 걷어들이는 강력한 엔진이 되고요. 반대로 시장이 막 흔들려서 변동성이 커질 때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잖아요. 그럼 지주사 안에 있는 증권 부문이 어마어마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또 다른 엔진이 되는 겁니다. 양손에 무기를 다 들고 있는 거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돈을 긁어 모으는 올웨더 생태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번 돈으로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대폭 늘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사주 소각. 저 이거 들을 때마다 좀 헷갈리는데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킬링 포인트인가요? 피자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8조각짜리 피자가 있었는데 회사가 4조각을 사서 영구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남은 주주들이 들고 있는 피자 한 조각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오, 한 주가 크기가 확 커지겠네요.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그쵸.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걸 넘어서 기업 가치를 띄우는 자본시장의 치트키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룰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야, 금융사들은 룰을 지배해서 돈을 버네요.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사례 보고는 진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예 룰 자체가 다른 판으로 건너가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뷰티 산업이요. 화장품 회사가 메디컬 뷰티 시장으로 뛰어든다는데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 기기 만든다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피봇이죠. 저 이거 보고 막 극장에서 팝콘 팔아서 돈 벌던 회사가 갑자기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사로 변신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 파격적이지 않나요? 왜요? 네. 화장품 시장은 사실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진입장벽 낮은 평원이잖아요. 조금만 유명해져도 카피 제품 쏟아지고 마케팅 출혈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진율이 바닥일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뷰티 기업들이 그 진흙탕 같은 평원을 버리고 마진이 높은 요새로 도망가는 거군요. 그 요새가 메디컬 뷰티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의료기기나 병원용 솔루션 시장은 정부의 아주 강력한 규제라는 성벽에 처져 있어요. 뭐 식약처나 FDA 승인 받아야죠. 임상시험 해야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진짜 들어가기 빡세겠네요. 근데 뷰티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온 피부과학 노하우로 이 성벽을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 안에는 경쟁자가 턱없이 부족해요. 와, 쫓아오는 적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겠네요. 독점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크림 한 다 팔아서 남는 돈이랑 피부과 시술 들어가는 독점 솔루션 장비 팔아서 남는 이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살기 위해서 진입하기는 가장 어렵지만 마진은 폭발적인 곳으로 필사적인 이주를 한 겁니다. 야, 진짜 기업들 피말리게 생존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거시경제 위태로움, 지정학적 파도 막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피벗하는 금융이랑 뷰티 산업까지 쫙 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오늘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님들 지갑 이야기로 넘어와야죠. 네,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렇게 세상이 격변하는데 우리 개인들은 도대체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야 됩니까? 이런 거대한 산업 지각 변동은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랑 전략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소스에 나온 두 가지 금융상품 트렌드가 아주 선명한 답을 주고 있죠. 아, 그 첫 번째가 오는 6월에 나온다는 청년 미래적금요. 최대 월 50만 원 넣으면 정부가 12%까지 지원금 주고 이자 소득세도 면제 준다고요. 조건 완전 파격적이더라고요. 네, 혜택이 좋기도 하지만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부 정책 기조가 소비를 늘리라는 허에서 국민들 자산 형성을 돕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거든요. 아, 주식이나 코인이 뜨거워도 결국 원금 안 잃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베이스 캠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튼튼한 베이스 캠프 무조건 있어야죠. 근데 저는 두 번째 트렌드가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좀 이상했어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기반의 월배당 커버드콜 ETF에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다면서요. 네, 자금 유입이 엄청나죠. 어떤 점이 이상하셨나요? 아니, 우리 방송 시작할 때 경제 성장의 55%를 반도체가 하드캐리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 같고 주가 폭등할 여지가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커버드콜이 상승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떡상할 기회를 날리고 배당 몇 푼 받겠다는 게 저로선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냥 고배당 주식 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일 날카롭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커버드콜은 일반 고배당 주식이랑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옵션 시장의 원리를 쓰는 고도의 전략인데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네, 완전 이해 쏙쏙되게 부탁드립니다. 이미 반도체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이게 앞으로 미친 듯이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쟁 터지거나 금리 흔들리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변동성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쵸. 밤에 잠 안 오죠. 그래서 누군가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 주식이 한 달 뒤에 12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 수익은 전부 네가 가져라. 나는 대박의 꿈을 포기하겠다. 대신 지금 당장 확실하게 보험료 명목으로 5만 원 현찰을 내 손에 쥐어달라. 이게 바로 커버드콜의 콜옵션 매도 방식입니다. 와.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폭등할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현재의 확실한 현찰을 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약간 내 집값이 폭등할 권리를 넘기는 대신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 보장받는 그런 느낌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책판만 노렸잖아요. 주가가 2배, 3배 가기를 기도하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달라진 겁니다. 혼다 철수하고 현대차 이익률 30% 증발하는 무서운 변동성의 시대를 목격했거든요. 아, 대박을 쫓기엔 세상이 너무 불안한 거군요. 그쵸. 주가가 횡보하거나 심지어 약간 떨어지더라도 옵션을 팔아서 챙긴 프리미엄으로 매월 내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를 주겠다는 겁니다. 상승에 대한 탐욕을 딱 내려놓고 방어력을 선택한 아주 영리한 트레이드오프 전략인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완전 납득이 갑니다. 탐욕을 버리고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생존 본능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자산관리 플레이북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거예요. 청년 적금 같은 걸로 절대 안 무너지는 안전자산 장벽을 두껍게 쌓고요. 그 위에서 반도체 같은 유망산업에 투자화돼 커버드콜 같은 파생 구조를 높이 펴서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와, 그게 거친 파도 속에서 항해하는 해법이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깊고 방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꿰어볼 시간입니다. 거시경제의 양날의 검인 반도체 의존, 시대 타이밍을 놓친 혼다, 하이브리드로 과도기를 버티는 현대차, 그리고 은행과 증권 양손검 쥐고 주주환원으로 같이 뛰는 금융사들, 규제 장벽을 넘어 요새로 피벗하는 뷰티 산업, 마지막으로 대박 대신 현금 흐름을 택한 커버드콜 전략까지.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분야는 다 달랐지만 결국 본질은 딱 하나였습니다. 산업 구조의 지각 변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자의 처절하고 치열한 진화 메커니즘이었죠.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면 1등 기업도 도태되고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환금할 요새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차분하지만 좀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뭡니까? 만약 청취자님의 직장, 커리어 혹은 여러분의 기술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영광만 위로 삼고 있는 서서히 저무는 혼다의 내연기관 엔진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진입정벽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나만의 독보적 가치를 창출하는 메디컬 뷰티 영역으로 영리하게 피벗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 질문 진짜 뒤통수가 얼얼하네요. 남의 기업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커리어 전력으로 확 치환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탐구가 여러분의 자산을 방어하고 커리어를 진화시키는데 날카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 성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허물어지고 또 새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고정관념 깨부수는 흥미진진한 자료들 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 당신은 지금 내연기관입니까? 아니면 피벗을 시작하셨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